안녕하세요. 역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오전에 후지츠 마인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조합표에도 후지츠 마인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좋아 보임 이렇게 적어놨었죠. 이걸 안 갈 수가 없는데 배트맨 페이지에 회차가 찢어지는 바람에 미국 축구 가지도 않는 거 LAFC 우리 손흥민 선수 있는 그 경기랑 딸랑 두 개 배팅 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AFC를 급하게 분석을 좀 즉흥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양 팀이 어찌됐건 최근 10전에서 언더를 상당히 잘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5기도 하겠다 해서 저 언더랑 묶어왔거든요. 후지츠 마인이랑. 그래서 오전에 한 조합만 발송해서 수익을 보는데 성공을 했고, 이로써 요까지 이제 4연속 적중. 그러고 어제 주간이 없었죠. 그래서 요 카사 저 뭐야 저거 이름 뭐였어? 사소카 사라고사 사라고사 마이나고 유로농구. 어제 제가 이 경기는 좋아 보인다 했었던 리투아니아 승하고 붙고 왔습니다. 마이너로 안 갔던 이유는 유로바스켓이 최근에 0.5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갔으면 또 0.5 당했죠. 마지막에 그 악스타임 거북 해갖고 0.5 프렛 나왔습니다. 일반수로 한 거 신의 한 수였죠. 그래서 비율을 또 60%로 갔어요. 주력으로 간 거죠. 주력 적중하면 좋았는데 MLB가 패착은 그겁니다. 보스턴 언더를 안 갔어야 됐는데 그랬어요. 저는 어제 오바 환경 2등이었잖아요. 보스턴 언더가 보스턴 경기가 오바 랭킹 2등. 그걸 무시하고 갔죠. 저는 뭐 환경이 뭐 얼마나 그거 하겠어. 오바 뜨더라고요. 그래갖고 죽었고, 그러고 리글리 필드 C컵 경기 역풍 분다고 해서 언더 갖고 것도 시원한 해고바 나왔고 뒤통수 맞았네요. 그죠? 자, 어제 농구는 영상에서 분석한 경기들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신자컵도 제가 유튜브 게시글로 먼저 작성을 했었던 후지츠 마이너언도 다 맞았고, 그리고 DKTV 마이는 죽었지만 언더는 맞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경기 뭐였죠? 사라고사 마이는 오바 다 맞았고, 언어반 다 맞았고, DKTV 마인 하나만 틀리면서 5승 1패라는 핸디 언어브로만 좋은 결과를 냈고요. 유로바스켓은 리투아니아 승, 그리고 터키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봤던 거 오바는 틀리고, 라트비아 언더 맞았고, 스웨덴 언더는 이거는 언더 게임이었는데 분석 잘한 건데 3쿼터에 55점 뜬금 미신 해고바 커터가 나오면서 정말 운 없이 죽었고, 독일 마이너 오바 다 맞으면서 어제 농구는 10승 3패라는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자컵. 자, 덴소랑 하나은행 경기인데 이건 오후 2시 경기죠. 영상 올리고 나면 그 배팅 여유 시간이 1시간 반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덴소의 이 부쿠사노 비치 감독은 직전 신한은행을 45점 차로 그냥 일방적으로 압살하려고서 인터뷰로 뭐라 그랬냐면, 우리 팀은 더 젊어진 느낌이다. 우리는 더 빠른 농구를 지금 하고 싶어 한다. 하려고 난 그렇게 좀 전술을 지휘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농구와 더불어 공격 농구를 굉장히 강조하는 감독이에요. 7년 동안 지금 덴소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감독이 있고, 반면 이 이상범 감독이 취임한 이 하나 원큐는 이번 대회에서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앞으로를 기대해 달라. 이상범 감독이 뉴스 기사만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앞으로를 기대해 달라. 지금 우리는 정상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번 대회에서 로테이션이 8명밖에 없습니다. 하나 원큐는 지금 선수가 김정은, 양인영이, 김시훈이 이런 애들 다 부상으로 결장하고, 그러고 재활 중에 아직 부상에서 회복도 안 된 재활 중인 선수들까지 하면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8명이 전부 다. 그러고 진화는 재활 단계라 아직 회복이 몸 상태 100%가 아니라서 출전 시간 관리 20분 이내로만 출전시켜야 한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8명 중에서도 이 핵심 멤버 진화는 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1차전에서 KB한테 그냥 압살을 당하고 그것도 백투백 뛰고 온 백투백 두 번째 경기였던 KB였죠. 어쩔 수 없다. 부상자들이 너무 많다. 어린 선수들 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살펴봤듯이 하나 원큐가 이번 박신자컵 판정으로는 그냥 2군 팀이에요. 1군이 아니라 2군 팀이에요. 2군. 자, 일본 리그에서 공동 1등 찍고 전 시즌 마무리한 덴소랑 우리나라 2군 팀이 맞붙는다. 기본적으로 리그 수준 차이도 넘사벽인데 거기다 이번 박신자컵은 아시아 쿼터제 2명을 동시에 기용할 수 있는 이 좀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비빌 만한 건덕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하나 원큐 이상봉 감독은 이번 드래프트 할 때 한 명밖에 안 뽑았어요. 2명을 안 뽑고 그리고 인터뷰로 뭐라 그랬냐? 일본 선수 2명 뽑는 것보다 1명 뽑고 신인 1명 더 지명해서 선수 키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 원큐는 이 박신자컵에서 그냥 속된 말로 반대 개꿀일 수밖에 없다. 선수 진 전멸이죠. 그냥 2군 애들로만 지금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나마도 아시아 쿼터제 일본 선수도 2명이 아니라 1명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길점 무시 21.5건 31.5건 간에 그냥 덴소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덴소가 저는 직전 경기에서도 상대가 득점이 무너졌잖아요. 50점밖에 못 넣었잖아요. 근데도 덴소가 90점을 넘기면서 오바를 찍었잖아요. 그런 경기를 저는 똑같이 봅니다. 덴소가 혼자 오바 낼 정도로 상대 이 대한민국 2군 선수들이 덴소의 득점력을 억제한다? 상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덴소 마인의 오바 봅니다.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BNK 썸하고 삼성생명 경기는 다소 좀 어려운 경기긴 한데 사실 이 경기는 양 팀 모두 똑같이 이번 박신자컵에서 0승 2패 상태라서 지는 팀은 탈락 확정이라는 점, 거기다 삼성생명 혼자 백투백 경기라는 점, 그리고 이 대회는 BNK 썸 홈인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라는 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소 면에서 BNK 썸이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역배당을 해외건 국내건 다 역배입니다. BNK 썸이. 그러니까 정보들을 찾아보니까 이 BNK 썸 직전 경기에서 이 박혜진이 결장을 했었죠. 부상은 아니고 단순 컨디션 조절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 삼성생명은 아시아 쿼터 선수, 일본 선수 2명 모두 31분 이상을 출전하면서 40분 경기에서 거의 엄청나게 코트를 밟은 거죠. 그리고 강유림이도 31분 출전. 1차전 27득점 맹활약했던 이해란이는 어제 출전을 안 했지만 이 일본 선수 2명이 어제 다 31분 이상을 뛰었다라는 거는 이 백투백 여파가 굉장히 크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여자 농구에서 이 백투백은 그러고 이번에 또 세 번째 경기 일정이잖아요. 이게 두 번째 일정에서 백투백 떴던 것보다 한층 더 효과가 더 극에 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컵 대회에서 경기력만은 사실 제가 본 입장에서 썸보다는 삼성생명이 더 좋았어요. 썸은 사실 그렇게 그거 없었고 그 감독 썸 감독 여자 감독이 인터뷰로도 얘기를 변소정이한테 기회를 많이 주려고 좀 마음을 먹었는데 애가 아직 이 긴 시간 코트를 밟은 경험이 얼마 없어서 그런지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인터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썸의 기대치가 높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어찌됐건 동기부여적인 면에서는 썸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죠. 상대 백투백 뛰고 왔다. 우리 홈이다.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다. 홈 구장에서도 밑에 땅바닥에 BNK 썸 스티커 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썸이 그래도 이기는 게 좀 더 걸맞는 그림이다라고 봅니다. BNK 썸 역배승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볼게요. 왜냐하면 왜 서브는 오바 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백투백 경기에서 대체로 제가 이 박신자컵 2일차, 3일차 살펴본 결과 백투백 뛰는 경우에 상당히 좀 오바가 더 많았습니다. 오바를 뜨는 경우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구라는 게 백투백에서 극단적인 언더가 날 수도 있고 완전 해오바가 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수비 에너지가 떨어지는 게 좀 상식적이거든요. 수비가 떨어지면은 그래도 농구 선수들은 오픈 찬스는 잘 넣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서브로 오바를 선정했습니다. KB스타즈랑 신한은행 경기는 자 KB스타즈가 이 첫 번째 경기에서 대회 1차전에서 2점 슛 시도가 24개 그리고 3점 시도가 42개였어요. 3점 시도가 대략 18개나 더 많았죠. 이거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대략 2점 슛이 18개 더 많은 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농구인 거지 3점 시도가 18개 더 많았다? 이거는 사실 저는 그때 경기를 보면서 KB가 이번 시즌 박지수가 정규 시즌부터 돌아오잖아요. 이번 박신자컵에만 출전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야 이거 KB가 이번에 박지수라는 압도적인 센터가 있으니까 이거 대놓고 양궁하려고 지금 마음을 제대로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1차전에서는 해외팀 장신팀을 상대를 냈기 때문에 장신팀 상대로라서 어쩔 수 없이 양궁 농구를 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두 번째 경기였던 하나 원큐전에서는 에서도 마찬가지로 2점 슛 시도가 29개, 3점 슛 시도가 40개였습니다. 2점보다 3점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KB는 그냥 이번 시즌 팀 컬러가 명확하구나라고 이제 좀 속단할 만해요. 양궁 농구를 하는구나. 거의 일본 국가대표로 오마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한은행은 아직 좀 판가름하기 어렵고 왜냐면 1차전 대연소전은 그냥 막장 경기여갖고 판가름할 건덕지도 없고 직전 경기에서 신한은행도 양궁 농구를 했어요. 외국팀 장신팀을 상대해서 그런지 근데 신한은행이 어제 보여준 경기력은 정말 극찬할 만합니다. 저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최윤아 감독을 좀 감독으로서 기대치가 좀 이하다라고 했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엄청난 수비 에너지를 보여주시 12개의 스틸과 더불어서 23개의 턴오버를 유발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 신한은행이 정말 고평가 받아야 될 일을 성과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두 번 연속 이어지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어제는 장신군랑 해외 팀을 상대를 냈던 거고 이번엔 같은 국내 팀을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라서 심판 콜 자체가 한국 팀한테 좀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 건데 이건 한국 팀 대 한국 팀 경기잖아요. 그럼 이런 적극적인 손질 수비가 파울 트러블이라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대려 역공을 당할 가능성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제가 병해를 보고 주목했던 점은 신한은행이 굉장히 빠른 템포로 공격을 시도를 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주저없이 아이솔도 진짜 서슴없이 하고 그냥 정말로 지공하는 모습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템포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신한은행이 공격할 때 수비할 때 말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KB스타즈는 지금 앞전 박신자컵에서 두 경기 모두 생 양궁 농구를 했다. 일본 국가대표를 보는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신한은행은 어제 경기 수비 정말 좋았지만 이건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이 수비 에너지는 발산이 될 가능성은 적다. 더군다나 한국팀 상대로. 거기다가 어제 보여줬던 신한은행의 정말 빠른 속공, 엄청난 셔클락 녹이지 않고 바로 야투 시도를 머뭇거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복합적으로 보면은 이 경기는 핸디가 건드는 것보다 오바 까고 보는 게 훨씬 낫다.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KB스타즈 마인. 이렇게 좀 봤습니다. 자, 이게 박신자컵은 이렇게고 유로 바스켓으로 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하고 보스니아 경기인데 우선 그리스는 수비가 아주 좋은 팀인 조지아 상대로 94득점을 거두면서 완전히 근 40점 차 일방적인 결과를 직전 경기에서 만들어냈었죠. 그리스는 이번 대회에서 아주 훌륭한 야투를 기록하고 있는 팀 중 하나입니다. 이 경기에서 제일 주목할 점은 보스니아의 이 터무니없는 수비력이에요. 스페인전에 88실점을 했고 이태리전에 96실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놓고 약한 팀 말고 어느 정도 정상 궤도 이상에 있는 팀들을 만나니까 속절없이 대량 실점을 두 경기 연속 허용을 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리스 상대로 얼마나 많은 실점을 허용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 경기였단 말이죠. 얘 지금 보스니아가 지금 스페인전하고 이태리전에 기록했던 슛 차트를 보면은 데칼코마니에요. 완전 똑같습니다. 3점 아니면 덩크스팟에서의 실점. 이게 그리스가 지금 하는 농구랑 딱 오마주 되는 그림이란 말이죠. 야니스가 덩크스팟에서 야투 찢든가 덩크 찍든가 아니면은 키가 내줘갖고 3점 열리는 거 오픈샷 꽂아 넣든가 딱 그런 현대농구에서는 대부분이 이런데 야니스라는 치트키가 있으면 그게 더 극대화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러고 너키치는 이제 사실 뭐 얘가 포지션 자체가 센터니까 빅맨이고 수비에서 기대치는 사실 거의 기대가 안 되죠 이제 괜히 뭐 피닉스에서 샬럿으로 가구 샬럿에서 벤치 달구고 이랬던 애가 아닙니다. 그러고 보스니아가 템포가 빨라요. 우선 유로바스켓은 템포가 빠른데 이번 경기에선 좀 낮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템포가. 왜냐하면 보스니아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입장이고 동기부여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 제가 이 경기를 정말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 너키치의 인터뷰까지 다 살펴봤어. 번역해가면서 다 보니까 이 너키치가 감독하고 불화도 있었어요. 이 대회 첫 경기를 할 시점에는. 그래갖고 감독이 너키치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다. 이번 대회 국가대항전 대회를 오는데 몸 상태를 제대로 만들고 오질 않았다. 라고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단 말이죠. 너키치가 그 첫 번째 경기인가 두 번째 경기에서 12분 만에 25득점인가 넣고 인터뷰로 감독을 역저격했습니다. 내 몸 상태는 최상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서 직전 경기에서 이태리한테 저렇게 두들겨 맞은 다음에 이날에 폰테키오가 39득점으로 엄청난 맹활약을 했거든요. 너키치가 광역 디스를 한 거죠. 오버헬핑이 너무 심했다. 이게 뭐냐? 헬프 수비잖아. 그러니까 지금 폰테키오가 너무 날뛰니까 당연히 한 명으로는 수비가 안 되니까 헬프 수비로 두 명이 가는 거죠. 헬프 수비를 붙는 거죠. 그럼 한 명이 열리잖아요. 그 걔가 오픈슛 던지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았다. 너무 오버했다. 헬프 수비가 너무 오버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지난 일은 잊어야 되고 다음 경기인 그리스전에 반드시 서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전에 트랜지션 게임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니까 속공을 막아야 된다. 상대 그리스의 속공, 야니스의 주특기가 또 속공이잖아요. 속공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쿤보가 리머텍을 쉽게 못하게 하면서 외곽 슛을 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스니아가 지금 너키치 많은 청산 뉴스처럼 했지만 이게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을 했을 때 힘들죠. 보스니아가 지금 가뜩이나 4일 동안 3경기 치르는 일정에다가 백투백으로 치르는 경기다. 이거는 보스니아가 이거 그리스 공격을 발로 따라가기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스 마인의 오바를 보는 게 맞는데 보스니아가 지금 저는 이 경기도 그리스가 90득점 이상은 해줘야 되는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리스 마인 오바 보는 게 맞는데 배트맨이 해외 기준점을 2점을 더 줬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이거 그래 2점 배트맨 뭐 이런 거 한두 번이냐 그냥 가자 이런 마인드로 갔다가 0.5 당했었어요 저번에. 근데 이게 굉장히 석이 나가는 행위예요. 이게 그냥 해외 배당으로 가면 16.5, 15.5인데 배트맨 오면 18.5란 말이죠. 이게 참 짜치는 건데 근데 분석은 그래서 많이 오바입니다. 분석은 그러니까 저런 건 사실 좋아 보여도 안 가죠. 기분 나쁘니까. 벨기에랑 이스라엘 경기는 이스라엘은 다음 경기 일정이 슬로베니아전이기 때문에 훨씬 만만한 벨기에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마인드가 깔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벨기에는 아이슬란드라는 취약체 팀을 상대로만 승리를 거뒀고 슬로베니아한테 17점 차 그리고 프랑스한테 28점 차 대패를 손쉽게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력이 절대 높은 팀은 아닙니다. 이 벨기에는. 이스라엘은 직전 프랑스를 잡아내는 대이변을 만들어냈었죠. 개인 야투 70%를 기록하면서 27점이나 기록한 데니 아브디아의 엄청난 원맨쇼급 활약이 있었습니다. 불안 요소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힘든 일정을 소화하는 일정이라지만
이 경기가 끝나고 이틀 동안 휴식이 주어지거든요. 어제 터키 마인을 봤던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다음 경기가 백투백이나 뭐 하루 쉬고 경기면은 이번 경기 로테이션이 좀 많이 신경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다음 날에 다음 경기가 이틀 동안 휴식이 주어졌던 경기들은 다 마인을 찍었습니다. 어제 결국에는 독일하고 터키 그런 것처럼 저는 이 경기도 이스라엘의 기준점을 좀 합리적으로 받았어요. 이 경기는 11.5였나? 아까 제가 봤는데 11.5였나? 이 정도는 사실 좀 합리적인 선입니다. 왜냐하면은 벨기에가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팀이 아니에요. 얘네가 접전을 만들 것 같아 이런 느낌이 큰 팀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불안 요소는 뭐다? 아부디아가 잠자면은 공격이 전혀 안 풀리는 팀 컬러를 존재한다라는 건데 아부디아 믿고 갈 만하다고 봅니다. 아부디아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반기에서 포틀랜드에서 거의 1옵션 에이스급으로 보여줬던 아부디아의 폼은 사실 뭐 포틀랜드에서 기대치 높은 선수들 앰퍼니 사이먼스라든지 뭐 카마라라든지 스쿠트 핸더슨 이런 애들보다 독보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포틀랜드 경기 보면서 데니 아부디아만 보일 정도 그 정도의 체감을 좀 느꼈어서 저는 데니 아부디아 믿을게요. 이스라엘 마이메인 쪽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언어반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경기는 슬로베니아랑 아이슬란드 경기는 슬로베니아가 탈락 확정인 아이슬란드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로베니아 입장에서는 그냥 사뿐히 들여밟고 가는 그냥 넘어가는 스케줄인데 근데 그나마 불안 요소는 아이슬란드가 이 0승 3패를 찍는 과정에서 세 번 모두 졌지만 모두 젖잘싸 그림은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 정말 막 키프로스 마냥 30점 차, 40점 차 이런 대패는 한 번도 없었고 막 12점 차, 9점 차 막 이런 패배만 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슬로베니아가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 조에서 지금 1승 2패를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기를 혹여나 아이슬란드한테 질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지면 거의 탈락이 유력해지는 거고 무조건 이겨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이기냐가 좀 중요한 관건입니다. 어떻게 이기냐. 그럼 지금 슬로베니아가 제일 원하는 그림은 조 4등을 탈출하는 걸 거예요. 조 4등. 자, 다음 경기가 하루 쉬고 나서 프랑스를 상대하게 됩니다. 물론 슬로베니아라는 팀이 프랑스를 잡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프랑스가 알렉스 하르가 지금 부상을 당한 상태라서 변수가 있겠지만 근데 슬로베니아 입장에서는 원맨 팀으로 프랑스라는 막강 군단을 솔직히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데니 아부디아도 한 거 돈치치도 못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슬로베니아 아예 가능성 없진 않은데 어찌됐건 슬로베니아 조 4위 탈출하는 게 목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지금 슬로베니아가 지금 이 조에서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1. 지금 이 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 1등, 2등, 3등이 득실 마진이 다 플러스 20대, 21, 21, 23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20대 초반에 언저리 기록하고 있는 다 세 팀이 거의 쎄쎄쎄 하고 있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슬로베니아가 제일 원하는 그림은 뭐다? 득실 마진 우선 맞춰야 된다. 마이너스 1이잖아요 지금. 한 25점 차로 이기면 플러스 24가 되잖아요. 그런 결과를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로베니아가. 대승해놓고 보자. 그리고 다음 프랑스 하면 이겨보자. 이게 맞죠 지금. 슬로베니아가 조 3등 이상을 노리려면 그 방법이 유일합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이기면은 조 3이 힘들어요. 그냥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매달려 보려면 대승을 해야 됩니다. 슬로베니아 마인메인으로 서브 언더북 킬좀 너무 높게 받았습니다. 179.5면은 슬로베니아가 원래 제가 오바 팀이다. 수비 못하고. 근데 아이슬란드 상대로는 말이 다르죠. 수비가 나쁜 팀이어도 아이슬란드 상대로는 이 정도 기준점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아랑 키프로스 경기는 언더 볼게요. 언더. 제가 조지아 언더는 계속 가고 있는데 사실 조지아가 그냥 NBA로 따지고 올랜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점 못 넣고 기본적으로 롱슛 기반 농구 전혀 안 되는 팀이고 인사이드에서 구겨 넣거나 티빈 넣거나 리바운드 따내서 세컨 찬스 득점 만들거나 속공이나 뭐
양국 농구 이런 거랑 전혀 거리가 먼 팀입니다. 그런 팀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랜도의 이 전신 전반기까지 주전 센터로 뛰었던 비타제가 핵심 멤버로 있는 팀이고, 기본적으로 빅맨 한 3명 정도가 핵심 멤버로 꼽히는 팀이라고, 조지아가. 그럼 얘네가 키프로스는 당연히 그냥 이기고 넘어가야 하는 스케줄이거든요. 언더 메인으로 서브는 조지아 마인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그렇게까지 그냥 제가 말한 게 지금 전부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조지아가 득실 맞이 마이너스 43이라서 이거를 지금 뭐 거꾸로 역전시키기는 좀 힘들고, 많이 힘들고, 50점 차이이지 않는 이상 좀 힘들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조지아가. 그러면은 이 경기를 이기고, 무조건 이길 경기, 키프로스 저는 이기고 다음 경기인 이 보스니아를 상대, 보스니아는 만만하거든, 이길 가능성이 대도 높거든요. 얘네가 정배받을 거예요. 그 뭐야, 조지아가 보스니아 상대로는 정배받을 건데, 그 경기를 이 경기 이기고 보스니아 이기면은 조 4위 턱걸이로 진출할 수 있다 라는 지금 상황이라서, 이 경기는 조지아도 정말 갑자기 스핀 돌아가지고 막 50점 차 60점 차 이겨야지 이런 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땐 그냥 이기고 로테이션 식스맨들 위주로 돌리면서 다음 경기 보스니아전 대비한다. 이게 상식적인 그림 같아서 이거는 로테이션 타임도 길 것이다. 그리고 팀 컬러 자체가 얘네는 언더 팀이다. 언더 메인으로 서브 조지아 마인. 이태리랑 스페인 경기는, 이 경기는 사실, 자 우선은 이태리가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전형적으로 좀 원맨 팀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폰테키오가 평균 득점이 19점이고 팀 내 평균 득점이 2등이 니콜로 메릴이라는 9.7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폰테키오 한 명입니다. 스페인은 두 명인가 세 명이고, 그 정도로 라인업 뎁스에서 차이가 나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거예요. 이태리가 스페인이라는 수비가 막강한 팀 상대로 폰테키오가 30 몇 점, 막 40 몇 점 이런 미친 활약을 할 수 있느냐? 어제 핀란드 경기랑 분석이 똑같은 겁니다. 제가 박스스코어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졌겠죠. 라우리 마카네니가 뭐 리투아니아 상대로는 저런 활약 못할 것이다 라고 봤잖아요. 라고 봐서 졌잖아. 그렇게 활약 못했으니까 핀란드가 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폰테키오가 스페인 상대로는 저런 활약 못하죠. 스페인이 역배를 받았는데 저는 솔직히 납득할 수 없는 역배였습니다. 라인업 뎁스 자체가 스페인이 더 좋아요. 이태리보다는. 스페인 프렌 메인으로, 프렌 언더, 이건 메인 선정 없이 프렌의 언더 보겠습니다. 프랑스랑 폴란드 경기는, 야 이거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 어려웠는데, 이거는 메인 선정을 좀 하긴 어렵고, 이거는 프랑스 마에는 지금 배팅하면 솔직히 좀 바보예요. 미리 배팅하지 마세요. 절대로. 라인업 어느 정도 보고 가세요. 알렉사르 출전할지 말지를 보고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알렉사르가 지금 GTD 상태인데 출전하면은 프랑스 마인까지 보고. 근데 기준점이 8.5에서 더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알렉사르 출전이 뜨면은. 그래서 이거는 좀 골치 아파지긴 한데, 만약에 8.5에서 알렉사르 출전 확정 뜨고 기준점 올랐다, 그냥 안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오바만 까고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프랑스가 직전 이스라엘한테 뜬금지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입장이 됐고, 그리고 프랑스 역시도 대승이 필요한 입장이란 말이죠. 폴란드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근데 폴란드가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조던 로이드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2019년에 토론토 랩터스가 우승했어. 하와이의 극장 버저비터 나왔던 그 해입니다. 필라델피아 상대로. 그때 벤치 멤버였거든요. 조던 로이드라는 애가. 얘가 원래 미국인인데 폴란드로 귀화한 애입니다. 흑인이고. 근데 얘가 지금 돈치치랑 야니스 아테토쿤보랑 평균 득점 비슷한 수준 찍고 있어요. 이번 유럽 바스켓에서. 그 정도로 지금 조던 로이드가 엄청난 존재감, 평균 득점 29점.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점 인사이드 모두 가리지 않고 야투 좋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 이번 유로바스켓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AS 모나코스 지금은 유로리그 가 있는데, 프랑스의 야투 반등 볼게요. 저는 이스라엘 전에 3점 25%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반등한다 봅니다.
프랑스가 어찌됐건 NBA 리그 제일 많은 팀이에요. 야부셀레, 리사세, 또 누구야? 알렉사르 쿨리발리. 기본적으로 주전으로 나오는 애들만 4명. 나머지 애들 다 유로리그에서 한가락 하는 애들이고. 이 프랑스가 저는 제일 우승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직접적인 이슬란드한테 갑자기 고꾸라졌는데 어 저는 그래도 폴란드 상대로 프랑스가 많이 찍어주는 게 8.5 정도면 많이 찍어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마인으로 선정을 했던 거고 프랑스의 야투 반등과 더불어 조던 로이드의 지금 압도적인 컨디션이라면은 그리고 프랑스가 지금 수비가 절대 좋은 팀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회에서 웬바냐마랑 고베어라는 팀 내 에이스 2명, 핵심 센터 2명이 동반으로 대회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센터 자리가 야부셀레 1명 말고는 아예 구멍 뚫린 상황이에요. 그냥 인사이드 수비가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는 라인업이라서 폴란드도 이건 득점을 절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바 본 겁니다. 자 오늘 농구 분석 이렇게고 MLB는 유로 사이트만 보겠습니다. 제가 MLB 지금 분석을 아예 안 한 상태예요. MLB는 농구 시즌이 어느 정도 좀 잠자면은 경기가 줄어들면은 그때 그 MLB는 농구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MLB가 사실 제가 농구에 지금 너무 초점 일방적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MLB가 세밀 분석 다 준비는 돼 있는데 그렇게까지 찾아보기 좀 힘들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죠? 코스필드 1등인 거 어제 보스턴이 이거 12%인가 11%였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언더 갔다가 뒤졌고 내일은 극단적인 오박 경기는 없고 이 정도가 오박 경기인 것 같은 제가 선발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오늘 좀 다채롭게 볼게요. 유로 사이트에 있는 기능들. 리그리필드 어제보다 좀 덜한 역풍이네요. 덜한 역풍. 오늘 해고바 나서 진점 8.5 받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선발이 누군지도 몰라서. 자 게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간마다 바뀌긴 하는데 마이애미랑 워싱턴 경기는 마이애미의 승리는 51%. 그리고 8.5 기준 이 짙은 초록색만 보면 8.5 기준으로 오바가 정배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본 거는 어찌됐건 이 경기에서 제일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 제일 확률 높게 이 시뮬레이션 결과 픽은 뭐냐? 마이애미 승부단 오바 쪽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딨어? 기준 좀. 7시 45분 정도구나. 어찌됐건 근데 이거 선발이 이게 맞나? 이거 어제 거네. 이거 언더 났잖아요. 그죠? 자, 매치랑 디트 경기입니다. 매치랑 디트 경기인데 매치가 지금 진짜 불바다예요. 매치가 승확률 56%, 8.5 기준, 오바가 정배다. 이렇게 나왔는데 매치가 맥리니하고 깁슨롱. 야, 맥리니 얘도 털릴 때가 됐는데 홈디트 상대로 어느 정도 털리지 않아요. 저 만약에 보면 오바 볼 듯 저도 8.5면은 기준점. 로돌로랑 베리오스 이 경기는 7.5 기준 오바가 정배고 8.5를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토론토건 시시내티 홈구장이면 7.5를 받는 구장이 아니거든요. 8.5인데 언더가 정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경기의 픽은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언더가 메인 픽이 되는 거예요. 이 경기는 눈치껏 보는 겁니다. 눈치껏. 클레이튼 커쇼하고 모진스키 7.5 기준 오바. 이건 당연히 8.5 이상 받을 건데 언더가 정배라고 봐야겠죠. 언더고 54%. 77%가 있네요. 크루시에하고 체코니 선발에서 무게감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이건 보스턴 승이 이건 내일 제일 거의 커버스 1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77%면은 보스턴 승 64% C컵 승. 그러니까 어제 C컵이 엄청난 그걸 했잖아요. C컵 승이 거의 2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C컵 승 2등, 저 보스턴 승 1등, 그리고 65. 야 이것도 2등 3등급이 65.8, 64.1. 이게 2등이네. 로렌젠이랑 시세스
실세스? 아, 이건 어찌됐건 지금 몰리는 거 보이시죠? 딱 몰릴 경기를 이렇게 파기 되는 거예요. 저 뭐야? 방금 봐, 보스턴 승, 예? 캔자스 시티 승, 그러고 샌프란시스코 승도 60% 이상은 그냥 무조건 몰리는 경기. 샌디에고도 엄청나게 몰리네. 웰즈하고 다르비슈. 아, 근데 샌디 너무 못하고 오늘 경기 제가 심심해서 봤던데. 자, 이렇게 살펴봤고, 어, 퍼센티지는 다 보셨죠? 그리고 이제 유로 사이트에서 또 괜찮은 기능이 선발 투수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승리 투수 가능성이 제일 높은 선발은 베일리 오버다. 베일리 오버. 화삭 상대로 가장 승리 투수할 가능. 승리 투수가 팀이 승리한다는 거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죠?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아, 이거 어제 거잖아. 오늘 미네소타 이겼습니까? 오늘 미네소타 이건 아예 분석도 안 한 경기라서 미네소타 졌는데. 자, 내일 경기에서 보스턴 이 크로시가 제일 승리 투수 가능성이 높다. 50% 넘는 건 거의 저도 처음 봅니다. 로건 웹, 이마나가 쇼타, 로렌제니. 이 네 개가 내일 제일 제일 몰릴 정배들이랑 보스턴, 샌프, 시컵, 캔자스 시티 네 개가 이 정도 국민픽 예상하는 정도로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